우리 고객사분들과 함께 쇼핑몰 매출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좋은 상품을 잘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이제 첫 번째부터 이제 너무 뻔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일도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지고 한번 메모를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면 또 여기에서 어떤 좀 정리가 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상품을 고른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상품을 잘 골라서 쇼핑몰에 올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팔리지도 않을 상품, 또 철진한 상품, 요즘 소비자 트렌드에 안 맞는 상품 이런 거 이제 올리시면 손님들이 안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좋은 상품은 뭘까요? 손님들이 구매를 하는 상품이 좋은 상품이겠죠. 결론적으로 뭐 내가 좋아하는 상품이 좋은 상품이 아니라 손님들께서 이제 좋아하시는 그런 구매를 해주시는 상품, 그런 상품을 이제 잘 골라야겠죠. 손님들이 요즘 어떤 상품을 좋아하실까? 손님들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5월이잖아요. 가정의 달. 우리 손님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가족분들이 있으실 거고, 부모님에게는 선물, 또 부모님한테 선물도 하고, 우리 또 자녀들, 또 조카들, 우리 어린이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좋은 그 상품을 선물하고 싶으시겠죠. 그런 분들 또 잘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손님들을 위해서 좋은 상품을 잘 올려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것 같은 제품들을 잘 골라내는 옛날에는 이런 걸 이제 MD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도 MD라고 하죠. 근데 MD분들의 어떤 그런 또 능력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요새 이제 대량 등록하고 상품을 전체적으로 다 올려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이스하는 그런 게 이전처럼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손님들께서 원하시는 좋은 상품들을 올리시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볼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제품 가격의 경쟁력을 갖춘다. 가격이 경쟁력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이 뭐 그 2, 3만 원에 판매하는 것을 나 혼자 이제 4, 5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면 손님들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구매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우리 뭐 기업의 어떤 기업이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의 어떤 그 부서에서 이제 제품 구매하시는 분들은 뭐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제 집행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뭐 흔한 말로 이제 예산이 많이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보도블록 갈고 막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다 소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품 가격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품이 일단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가격이 싸야겠죠. 그래서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얼마에 판매하고 계신지 이런 거를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송을 잘해야겠죠. 손님들 입장에서도 가격 뭐 비싸게 막 사고 싶지는 않잖아요.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가격도 보셔야 되지만 또 빠르고 튼튼하게 배송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배송도 좋지만 또 튼튼한 배송, 뭐 깨지거나 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뭔가 깨지기 쉬운 그런 물건도 많잖아요. 그래서 물건에 맞게 뭐 안 깨지는 것들은 적당히 보내시면 되겠지만 또 잘 깨지는 것은 안 깨지게 잘 스티로폼을 넣는다거나 배송 포장을 잘해서 보내야겠죠. 그 다음에 SNS 마케팅을 또 잘해야 쇼핑몰 매출을 올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SNS 마케팅을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또 그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고요. 또 페이스북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잘 아시는 분들하고 또 일상을 나누기 위한 그런 용도로 하고 인스타도 또 하고 있어요. 저도 사실 뭐 팔로우 수도 많지도 않고
SNS 전문가가 아니고 우리 마케팅도 담당 직원도 없어가지고 지금 뭔가 마케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SNS 마케팅은 갈수록 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뭐 10만 명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저도 정말 프로그램 개발 뭐 이런 게 좀, 어, 여유가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SNS 마케팅을 잘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뭐 직원이라도 좀 저희가 이제 매출 어떤 여유가 많이 생기면 SNS 마케팅을 막 해서 저희 제품은 솔직히 그렇게 에,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은 뭐 2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 제품 쓰시는 분들은 지금 300명, 300군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아신다고 하는데 저희는 한 정말 1만 개 정도는 판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저희 회사 제품을 아시게 된 분들이 정말 이런 게 있는 게 몰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어쨌든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SNS 마케팅을 잘 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것에 사실 돈이 안 들거든요. 오히려 돈을 줘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뭐 애견용품 판매하시는 사장님이라면 우리 강아지도 키우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올리신다거나 아니면 또 어린이 장난감 용품 같은 경우에는 뭐 언패킹을 하면서 그 포장지를 열면서 이런 제품입니다. 뭐 전자제품도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신발을 판매하시거나 뭐 낚시 용품을 판매하시거나 캠핑 용품을 판매하고 계신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좀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마케팅 스토리를 만들어서 아니면 뭐 책이라도 보고 해서 이제 SNS를 잘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한 가지만 뽑으라면 뭐 인스타가 좋다고 하는데 유튜브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스타나 유튜브에서도 이제 초보이지만 예, 마케팅을 잘 하시면 매출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SNS 마케팅 잘해서 뭐 회원사가 팔로워 수가 일단 저희가 지금 1,000명도 안 되는데 1,000명이 목표고요. 또 더 큰 목표는 저희가 이제 한 10만 명 정도는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SNS 마케팅을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정밀소프트 뭐 기업 뭐 유튜브라서 잘 안 늘어난다고 하지만 저희 회사 이제 팔로우가 지금 대충 한 뭐 260명 정도 이제 팔로우가 있는데 정말 팔로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이제 지금 좋아요라든가 지금 구독 안 누르신 우리 분들은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SNS가 한 10만 명 정도까지 가면 저희 제품 정말 제대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경쟁사 생기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정말 운영하기 빠듯해요. 왜냐하면 고객사분들이 다들 쇼핑몰 소자본 창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우수 고객사 분들 중에서 기업형 매출 뭐 이렇게 뭐 수억씩 내시고 하는 업체는 30% 정도고 그런 업체도 저희 쪽에 내시는 비용은 100만 원이 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10명 개발자, 우리 개발자도 급여가 되게 굉장히 세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SNS 마케팅을 해서 저희가 인력도 좀 확보를 하고 고객 전화 좀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와, 저희는 지금 SNS 마케팅을 잘 못해가지고, 뭐, 개발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발자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전화 받는 거예요. 왜 개발자들이 왜 전화를 받기 싫어하는지 아세요? 뭔가 성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하는 일, 제가 이제 뭐 지금 벌써 거의 한 정말 개발을 일을 시작한 지가 2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정말 개발을 하다 보면 저도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옛날에 막 선생님도 되고 싶었고 뭐 작가도 되고 싶었고 그래가지고 이런 뭐 말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 않고요. 평소에 친구도 굉장히 잘 사귀고 저도 아주 사교성이 좋은 사람인데 왜 제가 전화를 안 받고 그렇게 뭐 고객들하고 가급적인 미팅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한 가지에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코딩입니다. 코딩은 아마 코딩을 이렇게 막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코딩을 해본 경험은 아마 개발자 아니시면 거의 없으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고등학교 때 있잖아요. 정석 같은 그런 뭐 수학 문제집 있죠. 그거 푸는 거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뭐 저도 이제 고3 아이가 있지만 우리 뭐 수학 문제 같은 거 되게 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말을 시키면 갑자기 정신이 고도의 막 뭔가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일을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뭐 그런 문제를 막 풀고 있는데 옆에서 말 시키면 되게 힘들겠죠. 그리고 막 착한 애도 막 짜증 낼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외과 의사 선생님이 아주 막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막 수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선생님 뭐 하면서 뭐 같이 이렇게 대화 좀 해요. 이러면 아마 그 순간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신경이 아주 곤두서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집중력을 요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저도 정말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SNS를 마케팅을 이렇게 잘 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그런 전화 상담, 뭐 기술 영업할 만한 사람들 좀 뽑아가지고 전화 상담 정말 잘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SNS 마케팅을 성공하고 싶습니다. 제발 이제 10만 명만 회원이 되어서 저희 회사 요율 매출 많이 나오게 되면 그런 이제 고객사 아주 친절한 우리 고객 지원들도 좀 직원들도 좀 뽑고 막 그러고 싶은데요. 현재로서는 개발을 하는 우리 개발자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발자들을 왜 이렇게 많이 뽑았나 그러는데요.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SNS 마케팅을 해서 조금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고객사 사장님들께서도 SNS 마케팅, 쇼핑몰 하는데 무슨 마케팅이 필요하냐? 키워드만 잘 잡으면 되지. 그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SNS 마케팅을 잘 하셔가지고 매출을 올리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이 키워드 광고라든가 이런 거 저도 하고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30만 원 해봤자 10일이면 하루에 뭐 3만 원씩 제한 걸어놔도 다 날라가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마케팅보다는 예, 유튜브 같은 SNS 마케팅을 잘 활용하시고 인스타 열심히 하셔가지고 관련된 상품과 관련된 스토리를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SNS 마케팅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좀 열심히 해보고요. 뭐 그런 거 제가 알게 되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이 잘 되는 키워드를 설정한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일령판촉 사장님께서도 키워드 이렇게 잡는 방법 한 방에 정리했다 하면서 우리 일령판촉 대표님께서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전문가분이 해놓은 키워드 잡는 법 그런 거 영상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검색이 잘 되는 키워드를 설정하셔서 손님들이 많이 우리 상품을 검색하실 수 있도록 검색어를 잘 만드셔서 매출을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 대응을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적인 CS라고 해가지고요. 손님께서 전화를 주셨을 때는 대부분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두 번째는 불편한 점이 있으시거나 궁금하거나 불편하실 때 전화를 하시죠. 아마 뭐 고맙다고 전화하시는 경우도 가끔은 있으실 거예요. 너무 물건 잘 받았고 이렇게 배송까지 정말 좋은 제품 배송까지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 제가 쓰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말씀하고 싶어서 전화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긴 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한 1000명 중에 한 명 정도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제 문의점이 있거나 아니면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하시겠죠. 질문 사항을 들으셨을 때는 일회성으로 처리하시기보다는 그것을 또 어떤 매뉴얼로 두어가지고 이제 공유를 하시거나 상세 페이지에다가 자주 묻는 질문에 넣어 놓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어떤 제품 하나가 만약에 미국 창고에서 분실됐거나 파손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배대지 업체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뭐 막 따지고 싸우시기보다는 이유를 좀 알고 싶다. 왜 분실됐는지. 그리고 또 우리 제품들은 좀 자물쇠가 잘 있는 그런 어떤 곳에다가 잘 보이게 해놔서 분실이 안 되게 좀 잘 관리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게 되면 다음번에는 또 그런 어떤 분실이 좀 적어지겠죠.
고객 대응을 체계적으로 잘하고 그것을 또 고객분들한테 잘 설명을 드리고 공유해서 다음부터는 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있게 해드리면 좋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상품 상세 페이지를 성심성의껏 구성할수록 좋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마케팅 관련된 그 어떤 강의가 저희 회사 옆에 이제 저희 회사는 어린이대공원역 7호선에 있거든요. 근대 옆인데 제가 이제 군대를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에서 마케팅 강연회를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쇼핑몰을 운영하는 분들을 위한 마케팅 강의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손님들께서 이제 상세 페이지까지 들어오신 손님이 구매를 하실까? 아주 막 교수님들이라서 그런지 되게 학자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은 고객의 리뷰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사서 이제 좋았다 하는 그런 좋은 리뷰가 많이 달릴 수 있도록 어, 이 상품 좋습니다 하는 거하고요. 그 물건을 사보신 손님이 이 물건을 사봤는데 정말 좋았다.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손님들이 리뷰를 잘 써주시도록 하는 게 가장 매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리스트 컬이라고 해서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비누를 판매한다. 그러면 뭐 좋은 피부를 갖는 방법, 또 뭐 비누로 세수를 잘하는 방법, 뭐 그런 게 있을지 모르지만 5가지 방법, 뭐 이런 거를 적으면 되게 판매가 잘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 상품 상세 페이지를 성심성의껏 다른 업체하고는 달리 망고보드 같은 걸 활용해서 잘 구성하시면 매출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 회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잘 활용하는 게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옛날에 시골에서 저희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아버지하고 같이, 어, 이, 같이 이렇게 막 밭을 갈고 막 그런 일을 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하고 쟁기를 갖고 이렇게 하고 막 소가 이제 가끔씩은 이제 아프거나 아니면 뭐 새끼를 낳거나 송아지를 낳는 경우에는 저하고 이제 뭐 동생하고 같이 그거를 막 쟁기를 같이 끌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힘들고요. 소가 있다고 해도 그게 이제 한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제 한번 놀랐던 거는 트랙터를 가지고 그걸 밭에 가는 장면을 봤어요. 제가 제 느낌으로는 정말 30분도 정말 5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도구를 가지고 일을 했을 때 아주 효율적이다. 고생을 안 해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제 영상 준비한 거 잠깐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이렇게 AI 같은 게 다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죠. 좀 복잡한 프로그램이 뭐 어떤 물건을 움직이면 그게 로봇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요새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웹 스크롤링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냥 웹 로봇이라고 해서 꼭 뭐 팔다리가 있고 막 이러지 않아도 뭐 로봇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로봇은 이제 앞으로 이제 아주 중요한 우리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운행 자동차도 이제 일종의 로봇이라고 이게 자동 운행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로봇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요. 체계의 계급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미래학자들이 하는 말인데, 일단 첫 번째, 로봇을 만들고 설계하고 그 로봇을 가지고 있는 계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로봇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계급.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심장병이라든가 안과 치료를 하시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로봇에게 이렇게 환자들의 어떤 눈 사진을 이렇게 좀 전송을 시켜가지고 그 로봇이 무슨 질병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 로봇이 말하는 지식을 서로 비교를 해서 인간인 그런 어떤 의사 선생님과
로봇의 그 로봇 의사인 그런 어떤 뭐 왓슨이라든가 그런 걸 쓰셔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오진율이 많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오진이 생기면 이게 질병을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 질병이구나라고 하다가 이제 건강에 상당히 이제 뭐 신체에 심한 그런 어떤 해를 입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이제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장애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봇과 함께 일하는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또 교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그런 계급들이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는 로봇과 함께 일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로봇의 지시를 받는 인간 계급도 생긴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 하고 싶은 그런 일이죠. 그래서 로봇이 어떤 것을 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떤 인간에게 하도록 이렇게 하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로봇의 지시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거죠. 약간 좀 상하가 바뀌는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소프트웨어와 로봇을 활용해서 미래에 이제 어떤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걸 고민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제가 뭐 아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제가 소프트웨어 쪽에 또 계속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현실적으로 피부로 많이 와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너무 좀 경제적인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로봇세를 거두어 가지고요. 앞으로는 이런 그 기본 생활 지급을 해주는 그런 어떤 국가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라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노동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뭐 재난지원금 뭐 4명 가족 있는 곳은 뭐 100만 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주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가 되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뭐 국가에서 주는 돈이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선일 가능성이 높고 많아도 이제 3, 400만 원 정도 선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부자는 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데 일단 뭐 이런 시대가 오든 안 오든 미래학자들의 얘기들은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현 시점에 봤을 때는 저희 솔루션을 이용을 한 그런 어떤 매출이 아주 높은 기업과 그러지 않는 기업이 발생하고 있고 이런 게 살짝 이런 미래 학자들의 말하고 조금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조금 드려봤고요. 현재 저희가 이렇게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잘 알고 돈도 많이 버는 그런 기업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정밀소프트에서 이 제공해드리고 있는 상품 신상품 등록 솔루션 하루에 1만 건씩 등록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물론 오류나 뭐 이렇게 약간 그 해외 사이트의 변동에 따라서 크롤링 방식 그 패턴이 변경돼 버리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아, 해외 사이트에 변동사항이 있었고, 그것을 정밀소프트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대응하고 있구나. 그리고 보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제, 뭐, 폴로나, 뭐, 나이키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 사이트가 변경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변경될 수 있겠죠. 그건 누가 변경을 시키는 걸까요? 바로 나이키 회사에 고용돼 있거나 아웃소싱을 제공해주고 있는 나이키 회사 소속 개발자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개발자들이 나이키 사이트를 조금 봄이 왔으니까 여름이 왔으니까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한번 예쁘게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쇼핑몰 형태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바꾸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겠죠. 바꾸는 것이 현실인 거죠. 그렇다면, 데이터와 그리고 그 디자인 패턴이 이렇게 막 섞여 있잖아요. 그게 혼선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패턴 분석하는데 저희는 보통 이제 한 개발자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아주 국내 뭐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주 빠른 처리를 하고 있어요. 단 문제는 그런 거지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라는 게 문제거든요. 해외 사이트의 변동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고객사분들에게 이런 뭐 저희가 정해놓은 뭐 30개 어떤 쇼핑몰에서만 상품을 수집하세요.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요즘 들어서 고객사분들이 남들이 안 하는 해외 쇼핑몰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수백만 개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분석하는데 인건비와 시간이 많이 들고 그것은 고객사의 어떤 비용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들을 어떤 기업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구구절절 그걸 말씀하지 않아도 아, 개발자들이 저런 이유 때문에 시간이 딜레이 되고 있고 내가 한두 개 사이트에 집중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사이트가 변경되었을 때 또 그것을 이제 어떤 대기 시간이 발생하잖아요. 그동안 나는 장사를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몰들로 플랜 B, C, D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저게 막히면 이걸로 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유동성 있게 움직이시거든요. 그리고 또 뭐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이크루 제품 팔고 싶은데 완전히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리캡차 띄우고 정말 로봇을 차단시켜 버리고 심지어는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IP를 액세스 디나이 그러니까 해가지고 완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현실인 거죠. 그래가지고 뭐 해외 서버를 렌탈해가지고 미국 현지 서버를 원격으로 연결해서 가져오려고 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또 월 10만 원씩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내가 내면서까지 그걸 할 만큼 거기 사이트에서 제품을 올리는 것이 과연 경제적인 어떤 타당성이 있는가, 수지타산이 맞는가, 이걸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잘 알고 돈도 많이 버는 기업, 저희도 정말 좋고요. 그 고객사분도 정말 좋고, 저희가 이걸 베스트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뭐 잘 활용하셔가지고 예, 돈을 이제 잘 보시면 되는데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돈을 못 버는 기업도 있어요. 이것도 현실이거든요. 뭐 개발자 출신의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마케팅에 실패해서 돈을 못 벌고 쇼핑몰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은 또 틀린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소프트웨어 잘 모르지만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내가 소프트웨어는 전용 뭐 소프트웨어에 뭐 무슨 시어자도 모른다. 뭐 이러더라도 아, 뭐 세상 이치라는 게 뭐 별거 있나 해가지고 뭔가를 꿰뚫고 계신 그런 우리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게 베스트 2입니다. 그리고 제일 안 좋은 케이스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잘 이해가 좀 인지가 안 되신 상태에서 매출도 정말 적어서 폐업하시는 그런 기업인데요. 아, 저희도 이런 기업은 좀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 지원을 잘 해드리고 싶고요. 저희 상황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싶고, 또 매출이 잘 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속 공유해드리고 싶고요. 근데 어쨌든, 쇼핑몰을 하는 이유는 그 매출을 많이 올리셔가지고 안정적인 예, 그 어떤 수익을 거두시는 게 아마 목적이고 그게 목적이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반적인 방법들하고요. 또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고 매출을 많이 올리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자는 건데요. 굳이 좋은 도구가 있는데 힘들게 예, 뭐 일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집에 좋은 뭐 밥솥도 있고 세탁기도 있는데 얘가 뭐 그저 가마솥에다가 밥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뭐 욕실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빨래판 놓고 뭐 빨래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그게 뭐 내 삶에 너무 낭만적이다 하시면 그 노동은 또 너무 이제 신성하다 뭐 하셔가지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배제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는 개인적인 자유이시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좋은 도구들, 문명의 얘기들을 듣고 활용하시면서 예, 쇼핑몰의 어떤 매출을 계속 올려가시는 게
아마 다 바라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실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다가 뭐 사장님들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듣고 싶다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사실 많은 것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코딩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숙제 한 가지만 해결하기에도 저희가 정말 역부족이거든요. 그런데 고객사분들의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배대지 업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에 대해서 저희가 다 알고 있진 않지만요. 또 우리 사장님들께서 정말 또 좋은 정보를 일괄적으로 얻기 어렵고 대부분은 또 뭔가 뭐 1년에 뭐 이렇게 잘 된 아주 그런 희소 사례를 가지고 제품 판매에만 열을 올리시는 그런 업체들 그런 어떤 교육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저희에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한 분 한 분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드리고 상담을 해드리고 뭐 아는 범위 내에서 도움드리고 싶지만 실제로는 조금 코딩이라고 하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우리 사장님들께서 정말 편리하게 쓰실 수 있고 오류 없고 속도 빠른 솔루션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제가 또 이제 끝나고 지금 시간 11시 37분인데 또 코딩을 좀 더 해야 돼서 이상 또 영상 마치고 또 제가 우리 고객사분들께 또 알게 되는 여러 내용들 계속 영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